그래서 저희는 라디오 콘텐츠고요. 실제 좀 지역에서 협업해서 어떻게 콘텐츠 발굴하는지, 그리고 그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전화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발단입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 강북 FM 후아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지역의 단체들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초에 이제 그 강북구에 극단 진동이라고 청소년 전문 극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연을 했고,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고, 출연한 걸 계기로 라디오 극장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어요. 했고, 두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버섯돌이 밀착 생활 극장, 그 다음에 하나는 쿵푸팬더, 이렇게 두 개를, 원래 계획은 한 주씩 번갈아, 그러니까 매주 콘텐츠가 올라가는 걸로 기획을 해서 1월 22일부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전개, 그다음에 전환인데요. 먼저 쿵푸팬더부터 보면 일단 영화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그리고 이 시기 시작했을 때가 3가 개봉했을 시기였어요. 근데 전혀 영향은 없더라고요. 전체 그 쿵푸팬더 첫 편의 내용을 이렇게 4개 에피소드로 재구성을 한 거고, 이거는 어쨌든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긴 쿵푸팬더 시리즈를 4개 에피소드로 다시 구성해서 했고, 근데 사실 이후에는 이제 좀 다른 작품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분들도 자체 일들이 있으셔서 쿵푸팬더는 이제 4번 녹음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 생활극장인데, 버섯돌이가 아까 그 극단 진동의 예술 감독 하시는 분의 닉네임이에요.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밀착 생활극장에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해서 소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설 전후에 명절 증후군은 길어서 1, 2부로 나눠서 올라갔고요. 5월에는 어린이날 이렇게 나가고, 9회 녹음이 이제 뒤에 보시면 왜 나는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가 이제 이런 제목인데, 그때는 구의업 참사 벌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거 담아내고, 마지막 마무리는 그때 그 추모시 올라왔던 그걸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현재 10회 녹음을 하고 그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지금 시즌 2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 시즌 2 첫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요즘 뭐 애들 첫 번째 방송 애들 잠든 후에, 애들 잠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내 인생은 어디에, 이건 아내의 그 여성분 입장에서 결혼한 다음에 내 인생은 어디로 갔냐 이런 거고요. 명절 증후군은 말씀드린 대로 설명, 육아전쟁, 네. 할머니,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벌어지는 갈등 이런 거고, 어린이날, 네. 교육이 뭐길래, 교육 문제 워낙 이제 신경 많이 쓰시죠. 고아가 그고 싶어,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 제작 과정은 뭐 단순합니다. 기획회에서 소재 선택하고요, 극본을 쓰고 검토하고 연습하고 녹음하고 차기작 기획회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통 녹음한 다음에 이제 그날 뒤풀이해서 그 차기작 회의를 하는데, 극본을 쓰시는 분 한 분만 남자분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항상 반성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분도 그 사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가부장적이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것과 살아오는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이제 많이 같이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제 연극을 오래 하신 분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본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즌 2는 저희가 주민 참여형 콘텐츠로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시즌 2 참여자는 저희가 그냥 공모를 통해서 모았어요.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5분이 오셨고, 초창기 어쨌든 저희가 이걸 해본 거는 이제 뭐 마용문제 사업이 지속되면서 계속 이제 유행하는 콘텐츠가 뭐 협업, 융합 이런 거잖아요. 마을미디어가 지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협업이라고 보면, 초기에는 이제 극단 진동이라는 전문 극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제작을 했고요. 그 밀착 생활극장 한 4편부터는 실제 이제 진동 분들은 빠지셨고, 극단 일 때문에 아마추어 극단이었어요. 그때는 동네 극단 우이동이라고 완전히 그 연극과 상관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이었고, 거기에 시즌 2는 정말 이제 연극이나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만드는 콘텐츠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계획 정말 시사점인데요. 일단 시즌 2가 다음 주에 첫 녹음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분들은 지금 극본도 쓰고 계세요. 원래는 왜냐면 그 극본을 담당했던 분이 이제 시골에 내려갈 계획을 계속 갖고 계셨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안 내려가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이 급 빨라지면서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려가기 전에 책임을 지겠다. 이분들에게 극본까지 쓰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이 좀 멘붕에 빠지셨는데 다 쓰셨더라고요. 저희 밴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그 극본을 검토하는 모임을 할 거예요. 하고 거기에서 첫 번째 녹음 이제 극본을 선정해서 녹음을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안착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사실 뭐 반응은 그래도 재밌었다는 얘기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청취자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 소재를 공모한다던가 이런 참여기를 좀 확대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진행했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호응이 좋았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공개방송 특집 에피소드 등등을 만들어서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유력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3, 4년간의 마을미디어 콘텐츠들, 특히 라디오 콘텐츠들은 일정하게 정형화된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사실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책 읽어주기 동아리도 있고 뭔가 이 소리로 극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컨택을 하면 실제로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극본을 쓰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 교육에 그 DJ 주민 DJ 교육에 오셨던 분 중에 이제 배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본인 그 희곡 읽어주는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자체 극본 생산이 안 된다면 존재하는 기존에 있는 책이라든가 동화책이라든가 극본이라든가 희곡이라든가 이제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콘텐츠 다양한 유력한 경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역시 안전적인 극본 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모임하고 병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팀은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극본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주고 이 팀은 이제 녹음과 연기에만 신경 쓰는 이제 이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사실 저희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갑작스럽게 내려가시고 이러면서 사실 지금 이걸 이제 하나의 모임에서 해보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극본을 쓰고 근데 예를 들어 내년에 뭐 또 시즌이 이어진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의 다양화를 위한 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쿵푸 팬더는 이제 좀 아이들의 타겟을 둔 거였고 밀착 생활극장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건강한 문제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극본 쓰시는 남자 한 분이 여성분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부모, 아이로 있는 이른바 정상가족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이야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 이번 팀에는 사실 좀 다양한 구성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안 오세요. 지금 녹음팀에도 극본 쓰시는 분이 한 분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시즌2로 새로 모집한 분들도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남자들은 이런 걸 하기 싫어하나? 아니면 시간이 없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팀들도 다 여성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 비혼 여성이 한 분 계시고 결혼했는데 이제 아이가 없는 분이 계시고 또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분이 계시고 좀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서 전에 팀들은 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